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먼저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차 추경 3,500억 원을 확보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3억에서 6억 원 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을 각각 받는 건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학교, 유치원 또 어린이집 등이 휴원을 하거나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의 휴교, 휴원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가정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 돌봄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총 530만 명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명대지만 집단 감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중에서 입원 병상이 두 번째로 많은 병원이죠.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재활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18명으로 영양팀과 입원 환자, 보호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오늘도 대체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예상 비의 양 살펴보시면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16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 또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옷차림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 전문가 두 분입니다. 이보은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또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치의 선생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피부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김민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행복한 아침에서 그 비법, 피부 관리하시는 모든 방법을 아낌없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 힌트부터 좀 보여주시죠. 볼까요? 네, 첫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공인데? 뭐 탱탱공 이런 거예요? 탱탱탱.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 탄력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는 네, 모습이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공에 바로 이것 때문에 튀어오르는 현상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은 탄성에 의해서 튀어오르는데 네. 우리 몸의 건강을 뭐 탄성이 지켜? 탄성, 뭐 탱탱 튀어, 뭐죠? 하긴 아이들 꼬맹이들 엉덩이 보면 그냥 탱탱을 볼 같아. 그럼 뭐 이것도 막 피부 노화 이런 건가? 글쎄.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보겠습니다. 몸에 이것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너무 많은데 뭐 혈관 질환, 골다공증, 노화, 근육 감소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적혀 있어요. 생기 아니야? 생기가 떨어지면. 몸에 생기가 부족할 때 네. 그건가요? 아까 그 탱탱 튀어 오르는 것도 그 생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뭔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것만 그렇죠? 보면은 단백질 부족 그거 생길 것 같은데. 그래요, 단백질. 근육 부족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에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네. 이게 바로 모두 이것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이것이 뭘까? 뭘까? 세 있나요? 번째 힌트 있거든요. 네, 세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어머. 고현정 씨, 김희애 씨, 김성령 씨. 자, 이렇게 사진을 또 보여주셨는데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하죠. 정말 워너비죠. 근데 그 이분들이 정도 관력이 나오려면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나이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나? 동안미녀들? 동안미녀요. 네, 맞아요. 이 세 분 동안미녀. 다 50대시잖아요. 예. 근데 이것 나이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이것 나이. 이건 신체 나이. 네. 신체 나이? 이것 나이. 네, 이것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네. 우리도 이것을 지키면 이분들처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요? 신체 나이를 지키면. 신체 나이 아니면 뭐 혈관 나이 아니, 이런 거. 근력을 지키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래. 단백질. 근력을 근력 지키면. 나이?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정답. 뭡니까? 오늘 주제 뭡니까? 몸속 탄력을 잡아라. 탱탱 건강법입니다. 탄력. 사실 탄력이라는 것 자체가 젊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탄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두 번째 힌트에서 네. 막 질환들이 나왔잖아요. 탄력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다양한 질환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탄력하면은 이 조금 전에 이 김희애 씨나 고현정 씨처럼 얼굴에 피부 탄력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 곳곳에 탄력을 유지해야만 그 탱탱함을 계속 지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탄력을 지키지 못하면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서 돌연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돌연사요. 네. 돌연사 너무 무서운데. 탄력을 못 지키면 돌연사한다고? 저는 피부만 생각했는데. 이제 장민옥 선생님도 막 겁을 막 주는데. 네, 저희 한의학에서도 이 생명과 우리 건강의 근거로서 이 탄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망 시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사망할 때 대소변을 막 본다거나 온몸에 구멍에서 액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런 구멍들의 탄력을 잃으면서 뭔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 탄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또 생명의 근거로서 이 탄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장혜인 아나운서가 아까 탄력은 젊음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노화가 생기면 노화가 되면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력을 지켜야 우리가 예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탄력 그러면 피부 탄력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각종 질환도 탄력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 이 3대 탄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몸속 3대 탱탱 포인트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그 3대 탱탱 포인트 모두 공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탱 포인트. 건강을 지키는 탱탱 건강법 꼭 지켜야 할 3대 탄력 포인트는 뭔가? 네. 자,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실 위에 건데. 사진부터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네. 혈관. 네. 두 분이 언제 같이 사진을 찍어요? 언제 찍었죠? 자, 첫 번째는 혈관 탱탱이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저- 혈관도 사실은 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네.
기관이거든요. 네. 이 결체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우리 몸에 결체 조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체 조직의 탱탱함을 유지해주는 이 성분이 이 혈관 쪽에 90% 정도가 또 몰려 있기도 하죠. 그만큼 이 혈관의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에 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혈관에 탄력을 잃으면 이게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혈관에 탄력이 있어야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이 굉장히 운동성이 좋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전신의 혈액을 잘 뿜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탄력을 잃어가는 이 혈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우실 네.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제가 혈관 모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정상적인 혈관은 바로 이와 같이 안쪽이 이제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네. 이 혈관의 탄력도 아주 탱탱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조금씩 혈관이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고 이처럼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죠. 대개는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반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이 혈관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혈관을 잘라보면 네, 이 안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경화반들이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야. 네, 실제 환자분들의 혈관을 저희가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해보면은 네. 정말 이렇게 그래요? 끈적한 액체와 같은 물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동맥 경화반들이 결국 쌓여서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하게 되는데요.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아예 이 동맥 경화반이 하얗게 굳어져 버린 현상을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아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혈관의 탄력성도 거의 없어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탄력이 없어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혈관의 탱탱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딱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니까 실감이 확 나네요. 무섭네요. 내 몸의 혈관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제대로 돌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혈관 탄력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실 제가 이봉훈 선생님하고도 네. 미리 또 상담도 하고 해봤는데 네. 이봉훈 선생님이 엄청 이 혈관 네. 탱탱함이 보이는 게 이봉훈 선생님 피부만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평상시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이봉훈 선생님의 혈관도 무척 탱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평상시에 식생활 습관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평소 자극적이지 않게 요리를 또 저희들한테도 해주시고 이 각종 아까 차윤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어떻게 손쉽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식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혈관 건강법, 혈관 탱탱 건강법의 비결인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요, 우리 장민호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저한테 자꾸 뭘 먹었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물론 제철 식재료를 잘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리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건강한 조리법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혈관이 어떻게 탱탱해졌는지, 이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탄력이 됐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탄력 나이가 이봉원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42세 나오셨다고. 혈관 나이. 정말 네. 네, 피부 탄력 나이가 42세 나왔어요. 그럼 혈관 나이로는 동생이시네요. 예, 오빠. 동생! 아니 지난번에 우리 뭐 했지? 그때도 40대였어요. 그렇죠. 워낙 피부 좋으시니까. 네.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과연 이걸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가 보니까 물론 제철 식재료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식재료에다가 좋은 조리법을 결합을 시키니까 혈관 나이가 그렇게 조금 남들보다 좀 어려지고 그다음에 피부 탄력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맛보여 주실 네.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혈관 탱탱 음식
오징어 초무침. 너무 예. 맛있죠? 네. 오징어 초무침. 이봉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해산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오징어가요, 네. 혈관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다들 말씀들을 그렇죠.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차 박사님이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네. 근데 오징어가 요즘 좀 비싸지긴 했지만 옛날에 참 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싸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가 특징이 뭐냐? 이 씹잖아요. 네. 이 씹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들이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쫙쫙 빼주니까 여러모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타우린도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해독작용을 해서 피를 또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일단 혈관 건강과 몸 건강에 참 두루두루 좋은 식재료가 오징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 오징어는 제가 알기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네. 걱정된다 이랬는데. 네, 사실 음식에 콜레스테롤 많다 그러면 사실 다들 되게 걱정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내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랑 음식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건 오히려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게 대표적으로 뭐 달걀, 뭐 새우, 오징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적당하게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탱탱 혈관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세포막 같은 거의 유연성을 콜레스테롤이 줘요. 결과적으로 혈관의 탄력이 이렇게 오려면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있어줘야지만 그 탄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징어가 두루두루 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적당히는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사실은 이제 높이는 건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간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역시 운동이네요. 네, 결론은 운동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김민철 선생님이 달걀, 새우, 뭐 오징어 뭐 이런 네. 것들을 사람들이 사실 제가 요리한다 그러면 저는 콜레스테롤 높아서 그거 못 먹어요 말씀들 맞아요. 하시거든요. 근데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들면 또 건강한 양념으로 만들면 사실은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요 이 오징어 초무침을 맵게 짜게 안 하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몇 개 짜게 맛인데 그게 맛없으면 안 돼요. 제가 맛없게 만들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오징어부터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오징어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요새 뭐 밖에 나가면 마트나 시장 가면 이렇게 신선한 선동 오징어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냉동된 오징어도 있는데 만약에 냉동 오징어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찬물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고 해동을 시키시면 아주 맛있는 냉장 오징어가 만들어지니까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에도 훨씬 더 타우린 성분이 많다 그래서 요걸 저는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만 가르고 난 다음에 보통 어머님들이 요거를 이제 다 배를 가르고 나서 칼집을 넣잖아요. 저도 칼집을 넣긴 하는데 칼집 넣을 때 보면 이렇게 반 정도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으세요. 이렇게 네. 좀 큼직큼직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촘촘하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뭐 먹기 좋은 크기로 한 0.4cm에서 0.5cm 정도로 이렇게 칼집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통째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칼집을 넣게 되면 일부러 다 썰어요. 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오징어를 데칠 때 썰고 나서 데치게 되면 훨씬 더 오징어가 질겨지고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징어는 이렇게
통째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 보시면 다리도 이 흙반이 있잖아요. 네. 흙반도 소금에 깨끗하게 씻어서 굵은 소금을 여기다 놓고 다리 흙반을 얹은 다음에 이렇게 비벼가면서 흙반을 깨끗하게 씻으면 굉장히 말끔하게 씻어지거든요. 이것도 넣기 전에 이렇게 칼집을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안쪽에다 좀 넣어주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자르고 나서 데치면요. 그만큼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 이 쓸데없이 영양 성분이나 맛 성분들이 다 녹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썰고 통으로 한 다음에 데치고 써는 게 맛과 영양소를 지키는 데는 더 중요한 팁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썰어서 데치시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저희 집도 어머님들 그렇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집 넣고 나서 네. 그냥 끓는 물에다가 데치면 좋은데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숭숭숭숭 한 번만. 네. 칼집만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근데 뭐 부엌 잘 안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러면 무조건 일단 귀 잘라내고 시작하는데 귀 그냥 두고 하시네요. 아니 귀에도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맛있다고요. 그래서 네. 특별히 요것만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좀 끓여놨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데칠 때의 물, 네. 요 온도나 이런 거 또 비법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끓는 물이다 그러면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면 딱 적당한데요. 이 온도가 높을수록 데치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온도를 높게 하시면 좋고요. 오징어를 데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아까 냉동 오징어를 해동시킬 때는 약간의 소금을 넣었잖아요. 네. 이제는 요거 다 해동이 된 상태에 우리가 이렇게 썰어놨으니까 요거를 데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비린 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를 약간 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팔팔팔 끓고 있잖아요. 요럴 때 청주를 넣어요. 그러면 끓는 물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기 전에 오징어를 넣어요. 이렇게. 요것도 중요한 게요. 네.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면서 비린내를 잡고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청주 같은 거 넣고 알코올 다 날아가면 잡고 나갈 애들이 이제 그쵸.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청주만 넣은 거가 맞아요. 되니까 네.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넣고 바로 넣는 넣는 게 넣으셔야 중요한 돼요. 팁입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요리하실만 해요. 그렇죠? 이로는 바삭해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익혀지는 게 바로 다리 쪽이거든요. 오.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다리 쪽을 먼저 풍덩. 되게 정확히 금방 익더라고. 맞아요. 네, 금방 익어요, 다리 네. 쪽은. 저 찬물에 바로 탁 넣어도 탱글탱글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 넣은 것도 넣어주세요. 저거 그냥 저거만 찍어 초고추장에 먹어도- 그냥 찍어 먹으면 되겠네. 제가 그래도 아까 맛있죠.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고추장, 물론 살짝 간을 조금 덜 하면은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초고추장 만들 때는 이렇게 찍어 먹는 그 오징어의 초고추장은 생강즙을 조금 넣으면 조금 더 그 완연한 짠맛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 데치셨는데 여기 남은 국물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는 오징어의 타우린 성분도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실 수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너무 그대로 너무 진하니까 한 반하고 물 정도 섞어가지고요. 국수나 라면 끓여 드시면 어우 정말 그게 이제 오징어 라면이 돼서 맛있어요. 그냥 버리면 안 되겠네요. 하나라도 버리면 혼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오징어가 다 준비가 됐으면은요, 이제 이 오징어를 조금 썰어줄게요. 혹시 뭐 썰 때도 비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 오징어 썰 때 대부분 조금 길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썰으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모양을 내면서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말린 상태. 말아서. 네. 요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말린 상태. 아이고. 그리고 좀 말린 상태가 이렇게 한 번에 찍어 먹기 좋아요. 네. 그렇죠. 한 번에 집기 좋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양념에 묻힐 거니까 아예 볼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 볼게요. 네. 야, 이거 진짜 이쁘게 쏙 들어갔어요. 말렸어요. 네. 예. 벌써 군침 잡숴 돌아요. 보세요.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지금이 제일 쫄깃쫄깃할 때. 야들야들하고. 어때요? 네. 그대로만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초무침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길게 해서 이렇게 묻히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오징어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써신 거는 한쪽으로만 쓰셨고요. 네. 준비돼 있던 건 십자로 썰었거든요. 네. 근데 데치고 나니까 네. 모양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서 이게 그냥 한쪽으로만 썬 게 모양이 훨씬 더 좀 야성적이고 맛있어 보이고 좀 자연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막 칼집을 막 있는 대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짬뽕 같은 거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네. 많이 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좀 아까 미리 좀 썰어 놨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준비를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건강한 조리법이기 때문에 건강한 양념장을 넣어야 되는데 양념장 어떤 비밀 또 양념장을 알려주십시오. 넣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간장. 집에 있는 거. 네,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매실청 있고요. 요거는 없으면 사야 되는 거. 요게 지금 맛술 조미술이거든요. 그거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집에 있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좀 넣어주세요. 요것도 냉동고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초무침이니까 살짝 식초를 조금 넣을게요. 식초도 좋은 거 써야 돼 그런 거 네. 있습니까? 아,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양조 식초나 아니면 저는 그냥 현미 식초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별로 그렇게 설탕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식초를 넣었으니까 설탕 조금 넣고 이걸 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묻혀요. 해도 아, 맛있겠다. 그냥도 맛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묻히면 아주 맛있는데 네. 여기에 한 가지가 또 팁이 있어요. TV? 우리 그 차연한 박사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넣으면은 가장 오징어를 맛있게 탄력 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둘, 넷, 여섯, 8개 남아있으니까 네. 8대 1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에서. 네. 뭐냐. 이보은 선생님의 레시피에는 법칙이 있거든요. 아. 육참 해들이라고. 네. 그게 뭐냐. 육지에서 나는 것들은 참기름을 쓰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들기름을 쓰는데 아. 이상하게 여기 참기름이 있어. 참기름. 이상하게 오늘은. 그렇죠. 그 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참기름에는 사실은 굉장히 영양소가 오메가3도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피부 탄력에 오징어를 훨씬 더 탄력적으로 먹지만 부드럽게 먹으려면 이 참기름이 좀 들어가죠. 사실은 그 우리가 식초 음식에 왜 참기름을 넣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기름을 아주 작은 양 넣어주면 훨씬 더 새콤 달콤한 맛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을게요. 이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거 깨소금 좀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채소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양파 썰은 거 넣고 네. 그다음에 여기 쪽파 넣고요. 쪽파도 뭐 한 1, 2cm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그다음에 요거 홍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그냥 풋고추인데요. 여기 매콤하게 드실 거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버무려요. 왜 제가 채소를 나중에 넣고 버무리냐 하면 이렇게 나중에 넣고 버무려야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 오징어하고 그 들어간 채소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어우러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저 이래서 지금 약간의 그 혈관이 조금 탄력 있고 탱탱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근데 요게 다 끝났을까요? 아니,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끝난 거 네. 아니에요? 이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다 끝났을까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 끝난 게 또 보이잖아요. 네. 다시 하나 장갑을 또 끼고요. 네. 근데 지금 뭐지? 이 근데 오징어를 굉장히 탄력 있게 먹으면서도 우리가 혈관 나이를 탱탱하게 만들어서 조금 뭐랄까 노화를 방지하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야, 지금 봤을 때 네. 뭐 이미 오징어만 갖고 그다음에 지금 채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 비타민과 무기질도 충분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맥주집 가면은 골뱅이 무침 시키면 꼭 같이 나오는 애들 있잖아. 소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소면처럼 이렇게 소면이요? 탄수화물이 살짝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탄수화물?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혈관 건강에는 오징어가 좋습니다 했는데 제가 탄수화물 넣겠어요. 소면이 이렇게 좀 그래도 그래도 라면보다 궁합 나을 것 맞추려면 같은데. 소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면을 능가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오, 도토리묵? 도토리묵. 탱탱. 굉장히 봐요. 탱탱하잖아요. 잠깐 줘 보세요, 줘 보세요. 네.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내 피부였으면 좋겠어. 이거 봐요. 자, 이 오. 도토리묵을 저희가 이 오징어 초무침에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야. 썰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도토리묵 그러면은 도토리에 있는 전분들을 끓였다 식히면서 부친 거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음식이 없어요. 우리는 워낙 흔하게 먹지만 그런데 얘가 우리가 막 아까 소면보다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난소화성 전분 구성이 많기 때문에 드셔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쵸. 결과적으로 많은 열량 때문에 혈관이 힘들어하는 것은 막으면서 소면 대신에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그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의 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을 접시에다 이렇게 돌려 담고요. 도토리묵은 보기에도 탱탱하니까. 그렇죠. 네. 야, 이 칼로 하니까 이쁘게 나오네. 네. 이왕이면 또 이렇게 예뻐야 먹기도 좋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기 이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평면으로 된 면하고 이게 골로 된 면이 있을 때 골로 된 면이 양념을 더 잘 먹고요. 그렇죠. 우리가 먹었을 때 도토리묵 자체의 맛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침류에는 저렇게 이렇게 골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조를 잘하세요. 예. 아, 최고인데요. 지난주 혼났잖아요. 제가 못해갖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시고 이렇게 담으면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살짝 식이섬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나름대로 있는 뭐 집에 있는 양배추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새싹채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수시면 요게 또 아주 일품입니다. 야, 예. 요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이건 진짜 요리다. 자, 요 앞에 있습니다. 네. 맛 좀 보겠습니다. 야, 도토리묵을 넣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당연히 빨간 양념에 초무침일 줄 알았는데 도토리묵도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근데 저는 맛도 맛이지만 피부과 의사로서 정말 이게 좋은 조합인 것 같은 게 오징어에는 사실 정말 피부에 좋은 타우린이나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요즘 여성분들 치고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 도토리묵이 이제 포만감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니, 어떠세요? 되게 새콤하면서 그쵸? 네. 입에 쫙쫙 감기는 맛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징어를 먹는다 그러면 대부분 맵고 짜고 그다음에 달고 아주 새빨갛게 먹어야지만 오징어 먹은 듯한 느낌이 드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도토리묵은 도토리묵대로 같이 곁들여 먹는 요 새싹채소는 새싹채소대로 그다음에 오징어 초무침의 그 궁합 자체가 굉장히 식재료 궁합을 잘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일단 조화롭죠. 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딱 먹으면서 양념의 최고의 팁은 뭐였냐? 이 청양고추를 살짝 넣고 오랫동안 두질 않아서 드시다 보면요, 갑자기 청양고추가 걸리면 깜짝 놀래요.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와서. 지금 이 화한 느낌이. 네. 근데 이제 청양고추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결국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혈관 자체도 탱탱해야 되지만 혈관이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매운 것들을 먹게 되면 심장이 빨리 움직이면서 혈행이 좀 막 돌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혈관을 자극하게 되니까 혈관을 탱탱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기분 자체가 탱탱해지는 게 도토리묵은 탱탱 그 자체고 맞아요. 오징어도 이렇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탱탱해지는 느낌이 그렇죠. 막 혈관이 건강해지고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육류 그리고 또 생선류를 많이 권유해 드리는데요. 이 사실 육류나 생선류의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 오징어를 권해보면 엄청 잘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담 없이 드시기도 좋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주신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또 참기름 곁들여 주신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혈관 탱탱에 오징어만 가지고는 뭐가 그럴까 했는데 도토리가 들어가면 우리 한의학에서 도토리는 약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해독 작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를 선택하신 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고
그죠? 이번 주말에 식재료 좀 구입하셨다가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또 식재료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들이 맞아, 아니고요. 좀 싸. 착한 가격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주말에는 요거 가지고 정말 탱탱하게 이보은처럼 한번 먹어야 되겠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만들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오징어 초무침 만드는 법 다시 정리해볼까요? 재료는 오징어 2마리, 도토리묵 1모, 쪽파 4대, 양파 1개,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 1개씩, 베이비 채소,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 같은 양의 간장과 맛술, 매실청, 식초, 설탕과 다진 마늘, 또 참기름과 깻가루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해준 후 칼집을 살짝 넣어서 청주를 넣은 끓는 물에 데쳐주시고요. 오징어를 데치는 동안 각종 채소는 잘 썰어서 준비해줍니다. 양념장은 간장과 맛술, 매실청, 식초, 설탕과 다진 마늘을 섞어 만드는데요. 오징어가 잘 데쳐지면 채소를 양념장에 묻히고요. 참기름과 깻가루를 뿌려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접시에 도토리묵과 오징어 초무침, 베이비 채소를 담으면 완성! 새콤달콤한 오징어 초무침으로 더욱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네, 몸속 3대 탱탱. 아, 오징어 초무침으로 3대 탱탱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맛도 있고요.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오성원 선생님 얼굴이 나와 있는데 뭘까요? 혈관 탱탱에 이어서 관절 탱탱. 관절 탱탱. 네. 관절? 관절이요? 관절 탱탱. 제가 제안하는 우리 관절, 제가 제안하는 이 건강 탱탱 포인트는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이 탱탱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게 도대체 뭐라? 탱탱, 관절과 탱탱.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이 진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면 바로 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서야죠. 뼈만 가지고는 요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네. 사이사이에 있는 이 관절이 탱탱해야지만이 바로 쓸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절은 딱딱한 건데. 맞습니다. 이 관절이 또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절 움직이잖아요. 네. 네, 또 네. 관절하면 또 퇴행성 관절염 많이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이 탱탱 포인트는 바로 이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입니다. 아, 예. 연골. 그러니까 뼈 사이 연골이 좀 젤리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젤리처럼 생겼어요. 네. 실제 젤리처럼 생겼고 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저도. 네. 사실 젤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네. 뭐야 하는데 우리 식재료 중에 네. 연골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애가 있어요. 제가 들고 온 게 있는데요. 바로 청포묵이에요. 무기다. 무기네. 이 청포묵을 먹는데 보니까 이거 되게 관절 같다 생각해갖고 제가 들고 왔고요. 우리 몸에 이 관절 사이사이에 한 3mm 정도의 두께가 3mm 정도 되는 네. 이 연골이 모든 관절 사이에 다 있어요. 3mm? 굉장히 얇네요, 3mm요? 얇습니다. 예. 어. 얘기로만 하면 사실 느낌이 잘 안 오죠. 네. 네. 3mm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한 요 정도? 야, 그 정도예요. 요 정도? 보이실려나요? 이렇게. 엄청 얇네요. 이게 이게 가장 우리를 이렇게 네네.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 안 부딪혀주게. 안 부딪혀. 보호해주는 3mm 정도 되는 이 연골이 네. 다 없어지게 되면서 그 탱탱함을 잃게 되고 네. 보호해주는 기능을 잃게 되니까 우리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3mm 정도 되는 요 관절, 연골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탱탱 건강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이 연골의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골 탄력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그게 뭐가 있는지 관절 탱탱을 위해서 탱탱지압. 지압법. 지압법 좋죠. 어디를 지압법이 있는 지압해줘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사실 한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또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지압법인데요. 네.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네. 관절이 다 아프구나. 네. 진짜 깜짝 놀랐고 진짜 한 뭐라 그럴까 오시는 우리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무릎이 안 아픈 사람이 없다. 전 90% 정도라고 봅니다. 네. 특이하게 저한테만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65세 이상 70세 되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안 아프신 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퇴행성 관절염 없는 분들 거의 없죠. 그쵸. 대부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고 비단 무릎뿐만이 아니고요. 이 혈자리는 발목 그리고 무릎 거기다가 우리 뭐라고 허벅지 고관절까지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오늘 혈자리는 바로 현종혈입니다. 현종혈. 네.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현종혈은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있죠. 네. 외측
복숭아뼈 위로 자기 손 이렇게 한 4마디 정도. 예, 세 마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복숭아뼈 위로 올리시는 거고 4마디를 복숭아뼈까지 감싸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뼈가 하나 딱 비골이라고 하는 곳이 걸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현종혈입니다. 현종혈. 근데 이거 맞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좀 모르시겠잖아요.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모산 선생님 저랑 네. 한번 앞에 나가서 그럴까요? 직접 한번 붙여줘 네. 보시겠어요? 네. 선생님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자, 연골, 튼튼, 탱탱. 예, 네. 지압법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땡지하고.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자. 이제 다리 쪽을 잡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어느 쪽 다리가 낫겠어요? 화면에 잘 나오는 쪽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오른쪽 다리. 붙여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복숭아뼈를 잡고요. 네. 이렇게 세 손가락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예 네 손가락을 이렇게 복숭아뼈까지 감싸서 올리시고 이게 딱 올렸을 때 중간 우리 봉제선 라인 있잖아요. 네. 정중앙을 딱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 하시고 누를 때도 보면 이제 지압법 그러면 대부분 그냥 꾹꾹 세게만 누를 생각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 특히나 이 자리도 뼈가 비골은 약해요. 잘못 누르면 골절이 올 수도 있어요. 골절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골절을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를 누를 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도 돌리고 뒤로도 돌려서 돌리다 보면 본인이 시원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서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뒤로 돌려서 좋은 사람들은 뒤로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뭐 꼭 횟수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횟수보다도 그냥 본인이 수시로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하셔도 좋거든요. 안 다리 하면- 꼬고 한번 네, 해볼까요? 다리 꼬고 한번 그냥 해보시겠어요? 집에서 그냥 네. 편하게 TV 본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리 꼴 수 상태에서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냥 그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주시면 돼요. 확실히 좀 시원하고 네.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를 슬슬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시기만 네, 해도 특히나 오늘 또 힐을 신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들 힐 신고 발이 많이 피로할 때가 있죠. 그때도 바로 이 현종혈이 그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메인 혈자리가 됩니다. 이게 자극이 되려면 어느 정도나 눌러야 돼요? 횟수 같은 그래도 거 있어요? 횟수로 굳이 따지자고 그러면 한 30번씩 해주신다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30회? 되고요. 네. 특히 여기 많이 부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종아리가 좀 무겁고 부었다 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30회에서 한 100회 정도까지도 특히 누르는 게 아니고 돌려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돌려서 경우는 풀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자주 부어요. 다리에 좀 부종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르면서 돌려주면 이게 확실히 도움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너무 꽉꽉 눌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이 자리에서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골절이 가장 무서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부었을 때 있잖아요. 네. 너무 부어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부종으로 인해서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는 오히려 자극하는 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부종이 심할 때는 조금 뭐 차갑게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나서 혈이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니까 확실히 이해도 잘 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이 지압점은 우리가 그냥 내 손이 잘 닿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TV 보면서 지금 네. TV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그냥 꾹꾹 눌러주시면 네. 내 저 관절이 탱탱해진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좋으네요. 예, 아주 뭐 힘든 내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딱 올리니까 요걸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딱 위치가. 그래서 아주 딱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특징이 있네요. 오. 예, 내 몸에 탱탱 버튼을 누른다 생각하고 이걸로 누르면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죠. 자, 이번에 김민주 선생님이에요. 이분 얼굴을 뵈니까 어딘지 알겠어. 피부 탱탱이에요. 피부 탱탱.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탄력 포인트는요. 네. 바로 피부입니다. 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나와서 너무 당연한 답이 정해져 있는 말씀을 좀 드렸네요. 네, 사실 우리 나이 들면서 거울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팔자주름도 깊어지고 목에도 주름 생기고 이게 다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제가 피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우리 피부 구조예요. 근데 가장 바깥쪽에 보시면 벽돌처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피부 장벽입니다. 이게 밖에 있는 안 좋은 게 못 들어오게, 안에 있는 좋은 게 못 나가게 하는 건데요. 이 구조 사이사이에 세라마이드라는 것들이 발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라마이드가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어져서 주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좀 푸석푸석한 탄력이 떨어진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름이 생기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저기 여기가 들어가면서 흘러내려가고 여기 보인다고 자꾸.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들어가면요 또 이렇게 없어배. 맞아. 네. 근데 또 반면에 반대로 네. 얼굴이 이렇게 이건 없어지면서 늘어지면서 커져가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그럼 관계가 네,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에 살이 점점 줄어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없어 보여요. 네. 되게 빈해 보이는데 반면 얼굴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소위 얼굴이 넙대대해진다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당연히 골격이 당연히 커지진 않겠죠. 노화에 의해서. 근데 골격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처지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시술의 대부분이 리프팅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처져서 커지기 때문인 거죠. 리프팅이 뭐야? 들어 올린다는 얘기. 맞아요. 끌어올리는 맞아요. 거죠, 네네. 피부를. 이거 어떻게 들어 올리고 있어? 이렇게. 그럼 작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얼굴이 커진다는 얘기가 동물원에 가면 침팬지들이 나이가 많이 든 침팬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침팬지. 그렇죠. 그게 늘어진 건가 봐. 넓적하게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요. 이거예요. 예? 이게 뭐죠? 뭐야? 요거요? 너무 예뻐요. 물? 되게. 마셔봐. 일단 컵에 있으니까 먹는 것 같죠?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네. 뭐 나쁘지 않아. 뭐 달콤해. 색깔도 약간 네. 보라색이라서 이뻐요. 이거 뭐 같으세요? 약간 이온 음료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뭐 비타민 C 가루를 탔나? 약간 새콤해요. 네. 이게 뭐 노란색이면 레몬, 뭐 이렇게 좀 빨간색이면 석류 이럴 것 같은데 네. 보라색 약간 보랏빛인데요. 맛은 좀 심심한데. 뭐지? 뭐 근데 백년 거부감은 초과를 없어요. 타셨나? 네, 전혀.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네. 뭐 비린내나 뭐 이상한 이취도 없고 이미도 없고. 뭐예요? 뭐예요? 네, 정말 색깔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음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뭐 피부에 좋은 건 다 알고 예. 있죠. 네. 그러면 피부에 오늘 좋죠. 피부 탱탱에서 제안해 주시는 게 네, 바로 맞습니다. 콜라겐입니다.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 하면 콜라겐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벽돌 구조 보여드렸어요. 그 벽돌 구조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콜라겐이 없으면 그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뼈가 아니고요. 콜라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꽉 차 있는 콜라겐이고 오른쪽은 콜라겐이 부족한 피부거든요. 이게 구조 자체가 접착제가 성그러지니까 당연히 탄력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뭐가 숭숭 뚫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훅 다니겠어요. 얼굴 커서. 아니 근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확실히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탄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체내 흡수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식생활을 하더라도 콜라겐의 섭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체내에서도 조금씩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체내 생성률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더 탱탱함을 잃어가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래프를 정말 좀 슬프지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콜라겐이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통 만 25세가 지나면 한 30세부터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완경 이후에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이전 여성이랑 비교를 했을 때 50% 이상 감소되어 있는 콜라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완경이 사실은 여자들이 굉장히 완경되면 약간 조금 처지거든요. 슬프고. 근데 완경된 것도 슬픈데 이 완경이 여러 가지를 정말
이게 다 오니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관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경이 돼서 콜라겐이 저하가 되면 피부 탱탱이 무너진다. 뭐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걸 증명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완경 후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피부에 있는 주름, 이게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뭐 변화가 없는지 요걸 좀 본 논문이었는데요. 만 40에서 60세 중년 32명을 대상으로요. 12주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주름 있잖아요, 여기. 눈가 주름하고요. 요거. 팔자주름. 요게 모두 다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사실 딱 콜라겐을 드셔야 하는 시기인 게요. 다들 여름자에서는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네. 다들 주의를 하시는데 가을에는 약간 방심하시거든요. 근데 가을에도 햇빛이 정말 강하고 자외선이 강한데 이 자외선에 의해서 콜라겐이 손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면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된 쥐에게 12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 피부의 수분 양도 늘었고요. 자외선 받으면 왜 빨개지잖아요. 이 홍반 지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가을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가을에는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분자 PC 콜라겐 있잖아요. 그 저분자 PC 콜라겐 먹으면 주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던데요? 네, 사실 뭐든지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피부 탄력에 대한 개선 효과도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 21세에서 70세의 남녀 61명을 대상으로 4,000mg의 저분자 PC 콜라겐을 90일 동안 복용을 시켰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피부 잔주름,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피부 탄력도 자체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 근육 속에 있는 이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 처짐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얼굴 근육이 사라질수록 계속 나오네요. 우리 눈가주름, 또 팔자의 처짐, 네, 또 턱주위 처짐, 또 거기다 이중턱, 안면 맞아요, 비대칭까지 올 수가 네.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게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죠. 이 콜라겐 하면 항상 피부 탱탱 이쪽에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혈관, 모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절에도 있고 또 연골에도 들어있죠. 그 외에도 내장 기관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기에는 사실 이 콜라겐이 다 들어 있는데요. 콜라겐 하면 어떤 성분인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나선형 구조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전체적인 구조물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는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백내장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주로 다루는 이 결체 조직 질환과 관련된 심뇌 혈관 질환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위염이나 탈모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진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콜라겐이 없는 곳이 없죠. 네, 거기다가 우리 콜라겐은 우리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 힘도 떨어질 거고 탄력도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이요? 네. 사실 중년 이후에 약간 요실금 때문에 힘든 여성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요실금, 콜라겐 연관성 사실 잘 안 떠오르시죠? 근데 요실금도요, 콜라겐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방광의 근육에 있는 콜라겐이 변성되면서 그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요실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피부 탱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피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피부의 탱탱은 근육이 밑에서 이걸 쫙 받쳐 올려줘야 즉 근육이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해줘야 탱탱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 근육이 빠지죠. 네. 자, 이런 빠지죠. 것들이 좀 심하게 빠진 경우를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콜라겐이 근감소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시킨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섭취를 시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력을 테스트했더니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근력이 8.7 뉴턴 메타, 그러니까 근육 1m마다 8.7 뉴턴의 힘을 더 냈다. 그러니까 근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걱정이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저희 피부 탱탱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메이크업 같이 봤잖아요. 우리 중에 메이크업을 제일 연하게 하는 분이 이보은 선생님. 옆에 보면 막 그게 느껴져요. 피부 좋은 게. 네, 비결이 있으세요? 다른 분보다 조금 주름은 깊은 게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선보여드렸던 도토리묵과 같이 먹는 오이 초무침 같은 거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 덕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그 외에도.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주로 많이 먹는 게 칼슘하고 콜라겐은 꼭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식재료도 약간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걸 좀 제가 선호하긴 해요. 뭐 황태라든지 아니면 북어 껍질이라든지 뱅어포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챙겨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제가 아까 그래프로 슬픈 그래프 정말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속도는 그 소실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만 25세 이상이 되면은 뭐 음식이든 뭐 보충제든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보은 선생님 아까 이제 콜라겐 섭취는요, 오늘 요리에도 나왔어요. 아까 일반적으로 오징어 껍질 다 벗기는데 안 벗기고 그냥 쓰셨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콜라겐이 어디 있는지를 딱 아시고 그 부분을 잘 섭취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황태 껍질이랄지 이런 뭐 포 종류 이런 것까지를 드시는 것들이 콜라겐을 잘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흔히 콜라겐 보충 좀 해줄까 이러고 도가니탕 먹든지 족발을 먹든지 아니면 껍질, 닭발 이런 거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좀 먹어야 되겠다, 흡수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했는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중요한 콜라겐 섭취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제품을 골라 먹는 게 좋은지 저희가 팁을 또 정리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작은 콜라겐을 먹어라. 네. 우리가 이제 콜라겐은 먹는데요. 결과적으로 먹었다고 다 우리께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위를 지나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 흡수가 될 때 큰 콜라겐보다는 작은 콜라겐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작은 콜라겐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분자 PC 콜라겐은요, 저렇게 그냥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요. 덩치가 큰 고분자 콜라겐인 동물 콜라겐들, 돼지 족발, 뭐 껍질 이런 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흡수가 안 되느냐. 고분자 동물성 콜라겐은요, 흡수율이 단 2%. 그럼 나머지 98%는 그냥 흡수 안 되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돼지 족발 10만 원어치 사 먹어도 2천 원어치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 하면요.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84%고요. 아까 육류 콜라겐이 2%밖에 안 되니까 42배 차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저분자 PC 콜라겐을 100g 흡수했다. 그럼 내가 그만큼 흡수하려면은요, 육류 콜라겐은요, 4.2kg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느낌 확 오시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섭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 진짜. 네, 사실 이 콜라겐이라는 흡수율을 보려면 그 구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그거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통 동물에 있는 육류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3,000개 이상, 그러니까 뭉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PC 콜라겐은 작은 아미노산이 한 30개에서 100개 정도 아주 작게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흡수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류 콜라겐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2%밖에 안 돼요.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100개를 먹으면 2개만 내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PC 콜라겐은 이제 아미노산이 작기 때문에 흡수가 한 84%, 약 42배가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작으면 적으면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네. 크기가 작은 거라는 것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게 흡수가 잘 되는 PC 콜라겐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돼요? 예.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그러면 워낙 흔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결핍증. 괴혈병. 또 괴혈병이 이제 잇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잇몸도 콜라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서 흡수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령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만들지 않아서 피부 콜라겐을 만들지 않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이 먹어야 짝꿍으로서 우리 몸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걸 먹을 때 동시에 비타민 C를. 네. 아, 이런 팁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콜라겐만 하나 먹거나 아니면 그냥 비타민 C만 따로 먹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보은 선생님도 오늘 보세요. 오징어도 먹는데 그 껍질 안 버렸잖아요. 껍질 속에 콜라겐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그냥 오징어 초고추장 딱 찍어 먹어도 우리는 대만족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뭐예요? 고추부터 특히 고추가 비타민 C가 많거든요.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짝짝 국을 또 조합을 맞춰주신 거죠. 근데 콜라겐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일단 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신다고 우리가 그거를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또 메스크로운 같은 것도 이제 유발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하루 섭취 권장량이 한 1200m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 이제 뒤를 좀 잠깐 봐주셔야 돼요. 뒤를 보면은요, 식약처에서 그 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마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해썹, HACCP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원료부터 가공, 그다음에 유통, 이 전체적인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을 때에만 인증을 해주는 마크니까 이 햇섭 마크가 꽉 찍혀 있는 걸 보시면 아,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PC 콜라겐은 아무래도 이제 생선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생선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복용하시게 되면 전문가와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고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몸의 탄력을 지키기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몸에 이 혈관도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네.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단백질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콜라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또 관절 탱탱을 위해서 매일 꾸준하게 정시, 정량, 운동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하나만 강조드릴게요. 작심삼일은 절대 안 됩니다. 콜라겐 복용도 오징어 초 무침 드시는 것도 지압도 하루 이틀 하고 그만하시면 정말 효과가 없거든요. 어떤 거든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정말 몇 달,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서 탱탱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몸의 3대 탱탱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생각이나 정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항상 흥이 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러면 몸이 막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나요. 이거보다는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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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완전히 가을 분위기가 나요. 네, 저는 밤에 좀 쌀쌀하다는 아,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얇게 걸칠 수 있는 카디건 같은 거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